장터 끝에 작은 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님이라고는 몇 명 없는 초라한 가게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소녀가 부채에 꽃 한 송이를 그려 넣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건보다 그림 속에 담긴 자신들의 이야기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장터에서 가장 조용하던 가게는 어느새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나타나 소녀의 그림은 장터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다시 손님이 끊겨버린 가게와 힘없는 어린 소녀는 과연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채의 마음을 그려넣은 소녀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터 끝 작은 가게에는 오늘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문을 열었지만 들어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요. 가게 주인 윤서방은 한숨을 내쉬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좀 보고 있거라. 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방은 분이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분이의 아버지는 팔도를 돌아다니는 장돌뱅이였지요. 한 번 나가면 몇 달씩 돌아오지 않았고 분이는 그동안 윤서방의 가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이를 윤서방의 조카쯤으로 알았지요. 가게는 붓과 종이, 먹과 벼루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돈을 넉넉히 쓰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었고요. 처마 밑에는 여름 장사를 하려고 내놓은 부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채들도 며칠째 그대로였지요. 사람들은 장터 한복판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이렇게 구석진 가게까지는 잘 오지 않았지요. 분이는 처마 밑에 걸린 부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고 밋밋한 부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지요. 분이는 그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붓을 집어들었지요. 분이는 부채 위에 작은 들꽃 몇 송이를 그렸습니다. 길가에 피어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꽃이었지요. 꽃잎 옆에는 작은 잎사귀도 곁들였습니다. 윤서방이 돌아와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이걸 내가 그렸느냐? 분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윤서방은 부채를 집어들었습니다. 들꽃 몇 송이가 전부였지요. 화려한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특별한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저 보고 있으면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한번 펼쳐보면 쉽게 내려놓기 어려웠습니다. 얼마 뒤 떡장수 복내 아줌마가 가게 앞을 지나가다 발을 멈추었지요. 복내는 매일 장터를 도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손은 거칠었지만 분이에게만큼은 늘 따뜻했지요. 어라, 못 보던 부채네. 복내는 성큼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누가 그렸소? 윤서방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분이가 그렸소. 복내는 부채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지요. 참 신기하네. 뭐가 그리 신기하다는 거요? 설명은 못 하겠는데. 복내는 부채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놓여. 그 말에 윤서방도 슬쩍 웃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복내는 품속에서 엽전 한 잎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가겠소. 윤서방은 잠시 놀란 얼굴로 복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사겠소. 복내는 부채를 품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장사꾼이 물건 팔고도 놀라면 쓰나. 그것이 분이가
그린 첫 번째 부채였지요. 그날 오후에도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복례가 부채 하나를 사갔다고 해서 갑자기 손님이 몰려올 리는 없었으니까요. 윤서방도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분이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그저 팔리지 않던 부채 하나가 없어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윤서방은 가게 앞을 한 번 더 쓸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채 몇 개도 괜히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복례는 떡판을 들고 장터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지요. 어머, 그 부채는 어디서 났소? 복례는 기다렸다는 듯 웃었습니다. 장터 끝 윤서방 가게 모르오? 아주머니는 부채를 받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상하다는 듯 눈을 깜빡였지요. 참 곱네. 그렇지. 곱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웃었습니다. 자꾸 보게 되네. 복례 아줌마는 괜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지요. 윤서방은 문득 처마 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분이가 그린 부채들이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지요. 어쩐지 어제보다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여인 하나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여인은 부채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아이가 그림을 그려준다 들었는데 맞습니까? 윤서방은 순간 복례 아줌마를 떠올렸습니다. 벌써 소문이 난 모양이었지요. 맞소. 여인은 가게 안쪽에 있던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종이 묶음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저 아이요? 그렇소. 여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지요. 부채 하나의 꽃을 그려줄 수 있겠니? 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가 그림을 부탁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인은 어린 딸에게 줄 것이라며 웃었습니다. 꽃을 좋아하거든. 분이는 부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지요. 가게 안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윤서방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분이는 꽃잎 하나를 그리고 그 곁에 작은 잎사귀를 더했습니다. 붓 끝은 망설임이 없었지요. 마치 원래 그 자리에 꽃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림이 끝났을 때 여인은 한참 동안 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참 곱구나.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부채를 품에 안듯 받아들었지요. 우리 아이가 무척 좋아하겠어. 그 말에 분이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에도 손님 하나가 더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안악이었지요. 꽃 대신 작은 새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분이는 말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버드나무를, 그 다음에는 강가 풍경을. 그렇게 하나둘 부탁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큰 돈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채 하나 팔아봐야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채를 사러 온 사람들 종이도 함께 사고 먹도 함께 사고 붓도 함께 사갔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먼지만 쌓이던 물건들이 조금씩 팔려 나가기 시작했지요. 윤서방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녁마다 엽전을 세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분이는 그런 윤서방을 보고도 모른 척했지요. 그저 다음날 걸어둘 부채를 골라 한켠에 가지런히 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낡은 차림의 선비 하나가 가게 앞에 멈춰 섰지요. 본인은 그 선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전날에도 가게 앞을 지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선비는 늘 잠시 머물다 돌아갔지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이를 들여다보고 가격을 묻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먹도 한 번 집어들었다가 놓았지요. 무엇인가 살듯 하면서도 결국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서방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시오? 선비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종이 몇 장만 사려 합니다. 윤서방은 가장 값이 싼 종이를 꺼내 주었습니다. 선비는 그것을 품에 넣고 돌아서려다 문득 멈추었지요. 그의 시선이 부채들로 향했습니다. 분이가 그린 부채들이었지요. 분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선비는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았지요. 마치 무언가를 생각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끝내 부채를 사지는 않았습니다. 종이만 품에 넣은 채 조용히 가게를 떠났지요. 분이는 선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채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주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채 앞에 서면 늘 한참을 머물렀지요. 그 뒤로도 선비는 가끔 가게를 찾았습니다. 종이를 사고 먹을 살까 말까 망설이고 부채 그림을 잠시 바라보다 돌아갔지요. 분이는 선비가 왜 자꾸 부채를 보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말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장터가 조용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분이는 작은 등잔 하나를 켰지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부채에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종이와는 달랐습니다. 오래전부터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종이었지요. 분이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매를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술을 그리려 했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손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분이가 그리고 싶은 사람은 오래전 세상을 뜬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 얼굴만은 제대로 떠오르지 않았지요. 들꽃은 그릴 수 있었습니다. 새도 그릴 수 있었고 강가 풍경도 그릴 수 있었지요. 누군가 부탁한 그림은 제법 그럴듯하게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얼굴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안아주던 따스한 품은 기억이 났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길도 기억났지요. 하지만 얼굴은 늘 흐릿했습니다. 안개 너머를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이는 몇 번이고 붓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에는 어딘가 어색한 얼굴만 남았지요. 분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천천히 접어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분이의 그림은 조금씩 장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지요. 동네 아줌마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했습니다. 장터 끝 가게 한번 가보시오. 분이라는 아이가 그림을 참 곱게 그린다니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듣던 사람들도 한번 그림을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림이 화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안료를 쓰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잠시 발길을 멈추게 만들었고, 잠시 생각을 쉬게 만들었지요. 그렇게 입소문은 조금씩 퍼져 나갔습니다. 어느새 장터 끝 작은 가게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방은 여전히 태연한 척했지만 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없을까 걱정하며 문을 열었다면 요즘은 누가 찾아올까 기다리며 문을 열었지요. 가게 안에도 웃음소리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탁받은 그림을 그리고 남은 부채를 정리하고 가게 일을 도왔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저편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 사내 하나였지요. 그는 사람들 틈에 섞여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유명한 최행수 밑에서 저자 일을 맡아본다는 성만이었지요. 장터 사람들 가운데 성만을 좋아하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자리 문제로 시비를 걸기도 했고 작은 상인들에게 괜히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잦았지요. 그런 성만이 가게 앞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채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안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지요. 웃으며 나오는 사람들, 그림을 구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보다 훨씬 북적이기 시작한 가게를 말입니다. 성만의 얼굴에는 무언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이 보였지요. 분이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성만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장터 안쪽으로 걸어갔지요. 분이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면서도 이상하게 성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작은 가게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앞에 낯선 선비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쉬는 넘어 보이는 중년 선비였지요. 차림새는 단정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비는 처마 밑에 걸린 부채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가게 안으로 들어왔지요. 실례하겠소. 윤서방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비는 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이 아이요? 맞소. 선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채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분이가 그린 꽃, 그림을 한참 바라보던 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화 한 가지를 그리고 싶소. 매화요?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매화 말이오. 분이는 처음으로 선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비의 눈빛이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려볼게요. 분이의 대답에 선비는 옅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채를 맡긴 채 조용히 가게를 떠났지요. 분이는 한동안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매화 한 가지. 그 부탁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지요. 그날 밤, 분이는 다른 부채들을 모두 치운 뒤 선비가 맡기고 간 부채를 꺼냈습니다. 매화가 핀 가지 하나. 부탁은 단순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쉽게 붓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등잔불 아래에서 한참 동안 하얀 부채만 바라보았습니다.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 분이는 예전에 본 매화나무를 떠올렸지요. 그리고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가지가 먼저 그려졌습니다. 가늘지만 꺾이지 않는 가지였습니다. 그 위에 작은 꽃망울을 얹고 몇 송이 꽃을 피워냈지요. 분이는 평소보다 오래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중년 선비가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분이는 미리 준비해 둔 부채를 꺼냈습니다. 선비는 두 손으로 부채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지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괜히 긴장되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무렵 선비가 작게 웃었습니다. 참 곱구나. 그 말에 분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선비는 부채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꽃을 보는 것인지 무언가 다른 것을 떠올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매화를 좋아하시나 봐요. 분이가 조심스럽게 묻자 선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요. 내가 아니라 우리 딸이 좋아한단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는 부채를 한 번 더 펼쳐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화를 좋아했지.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 같았지요. 가게를 나서기 전 선비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고맙구나. 그러고는 부채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장터 저편으로 걸어갔지요. 분이는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조금씩 손님이 늘고 있었지요. 분이는 부채를 그리고 윤서방은 물건을 팔았습니다. 평범한 날들이 이어지는 듯 했지요. 그때 복례가 가게 안으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윤서방, 들었소? 윤서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말이오? 복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왔던 선비 말이오. 순간 분이 손이 멈추었습니다. 매화 부채를 주문했던 그 선비가 떠올랐지요. 그 선비가 왜 유배 갔다더라고. 가게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서방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 장터에 소문이 돕디다. 어제 새벽에 떠났다고 하오. 윤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이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웃으며 매화를 부탁했던, 부채를 받아 들고 고맙다고 말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유배를 갔다니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복례 아줌마가 돌아간 뒤에도 분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지요. 아저씨, 그 선비님이요. 왜 그러느냐? 알고 있었던 걸까요? 윤서방은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뭘 말이냐? 유배 갈 거르려. 윤서방은 잠시 생각하던 끝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 그랬겠지. 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선비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이 좋아한단다. 고맙구나.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지요. 선비는 딸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남기고 싶었던 것이고요. 분이는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서랍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매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비가 가져간 부채와 비슷한 매화였습니다. 가지는 가늘었지만 꺾이지 않았고 꽃은 작았지만 단단해 보였지요. 분이는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쯤 그 선비도 어디선가 이 매화를 떠올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도 피어나는 꽃. 기다림 끝에도 다시 피어나는 꽃 말입니다. 분이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 넣어두었지요. 언젠가 그 선비의 딸이 이 장터를 다시 찾게 된다면 그때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었습니다. 부디 그 선비가 무사하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딸을 만나게 되기를 말입니다. 늦여름이 되었습니다. 더위가 꺾이기 시작할 무렵 장터 사람들은 슬슬 가을 채비를 시작하고 있었지요. 그 무렵뿐이 눈에 자주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파였지요. 노파는 장터에 올 때마다 늘 비슷한 시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장터 입구가 보이는 곳에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가곤 했지요. 분이는 여러 번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노파가 가게 앞에 잠시 멈춰 섰지요. 얼굴이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분이는 얼른 물 한 사발을 떠다 드렸습니다. 노파는 미안한 표정으로 물을 받아들었지요. 한 모금 마신 뒤에야 얼굴빛이 조금 풀렸습니다. 분이는 그 할머니를 이미 여러 번 보아왔기에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매일 장터에 나오세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해서. 군역에 나간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떠난 지는 여러 해가 되었고 소식이 끊긴 지도 오래되었다고 했지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터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닮은 사내가 보이면 가슴이 철렁하고 멀리서 비슷한 뒷모습만 보여도 발걸음이 저절로 따라간다고 했지요. 분이는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파는 마치 혼잣말하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릴 적 아들은 무척 장난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강가를 뛰어다니다 옷을 버리기도 하고 들판에서 넘어져 무릎을 깨뜨리기도 했지요. 그러다가도 봄이 오면 처마 밑 제비집을 하루 종일 올려다보곤 했다고 했습니다. 제비가 날아오면 누구보다 먼저 발견했고 새끼 제비 울음소리만 들려도 좋아서 뛰어다녔다고 말입니다. 노파 얼굴에는 잠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내 장터 입구 쪽으로 시선이 향했지요. 분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기에 저런 눈빛이 되었을까 싶었습니다. 잠시 뒤 노파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빈 사발을 돌려주며 가게를 나가려 할 때였지요. 그때 분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노파는 의아한 얼굴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이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부채 하나를 들고 나왔지요. 그 부채에는 제비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높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는 제비였습니다. 노파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채를 바라보기만 했지요. 주름진 손끝이 천천히 그림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사람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노파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지요. 노파는 부채를 가슴에 안은 채 장터를 떠났습니다. 분이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붓을 들지 못했지요. 창밖으로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문득 제비를 떠올렸습니다. 멀리 날아갔다가도 결국 돌아오는 새. 노파의 아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돌아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분이는 작은 종이 한 장에 제비를 하나 더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이 날고 있는 제비였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언젠가 정말로 돌아오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가게는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 조금씩 바빠지고 있었습니다.
윤서방은 연신 물건을 꺼내느라 바빴고 분이도 틈만 나면 부채를 펼쳐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분이는 한 사람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전부터 물건만 바라보다 그냥 가던 가난해 보이는 선비였지요. 이제는 종이를 사고 먹을 사가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부채 하나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가기도 했지요. 분이는 그 모습이 조금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비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가게를 찾았지요. 윤서방은 익숙한 얼굴을 보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종이를 사러 왔소. 그러자 선비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을 보러 왔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지요. 선비는 천천히 부채들이 걸린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가장 평범한 부채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윤서방도 의아한 얼굴이었습니다. 드디어 부채를 사는구려. 선비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사실 전부터 사고 싶었습니다. 그럼 진작 사지 그랬소. 선비는 부채를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봄에 과거를 보러 간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분이도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는 늘 차분해 보였지만 그날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함께 묻어나는 얼굴이었지요. 옆에 있던 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선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알면 마음이 편할 텐데 말이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긴장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과거는 그만큼 큰일이었으니까요. 선비는 잠시 빈 부채를 만지작거리다가 윤서방에게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는 분이를 향해 말했지요. 혹시 그림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는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만 했지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부채를 펼쳐놓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매화를 부탁했던 선비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할머니도 생각났지요. 사람마다 어울리는 그림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이 선비에게도 어울리는 그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학 한 마리. 분이는 그 자리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구름을 그리고 그 사이를 가르는 학을 그렸지요. 날개를 활짝 펼친 모습은 마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뒤에도 분이는 한참 동안 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이번만큼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며칠 뒤 선비는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분이가 내민 부채를 받아든 그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구름 사이를 날아가는 학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지요. 참 좋구나. 선비는 부채를 소중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과거를 보러 떠났지요. 분이는 가게 앞에서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보였지요. 최행수 밑에 있는 성만이었습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성만은 어느새 다시 장터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게 쪽을 바라보았지요. 처마 밑에 걸린 그림 부채들, 그리고 부채를 구경하는 사람들. 성만 시선은 한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잠시 뒤 성만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까지도 몇 번이나 가게 쪽을 돌아보았지요. 분이는 그런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 성만의 모습이 다시 자주 보인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봄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장터 끝 작은 가게에도 사람들이 제법 늘어났지요. 부채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림을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옆 고을에서 왔다는 손님까지 찾아올 정도였지요. 윤서방은 바쁜 와중에도 기분 좋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이 역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바빴지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누군가는 옆에서 구경했고 또 누군가는 자신도 부채 하나를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지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터 일을 보는 사내 둘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가게 안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지요. 윤서방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만은 말없이 걸린 부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꽃그림이 있는 부채, 새들이 그려진 부채, 풍경이 담긴 부채까지 한참 동안 둘러보던 성만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요즘 장사가 잘 된다 들었소. 윤서방은 대답 대신 성만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지요. 성만은 처마 및 부채들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러 온다지. 윤서방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렇겠지. 그러자 성만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결국 그림으로 돈을 버는 셈아니오. 윤서방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만은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 말을 이어갔지요. 원래 이 가게는 붓과 종이를 파는 가게였소. 그런데 이제는 그림 때문에 사람이 몰리고 있지 않소. 장사가 더 잘 되면 자리값도 더 내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소. 윤서방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리값이라니? 그림 그리는 자리값 말이오. 성만은 태연했습니다. 그림으로 돈을 버는데 어찌 예전 자리값만 내겠다는 거요? 가게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분이도 붓을 내려놓고 성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성만은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지요. 그게 싫다면 방법은 하나요. 성만은 처마 및 부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을 내리시오. 그러고는 뒤에 서 있는 사내 둘을 한번 돌아보았지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일 가게 앞에 서 있게 될 거요. 그럼 손님들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닐 테지. 윤서방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내리라는 말은 곧 가게의 숨통을 끊으라는 말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날 저녁, 윤서방은 하나씩 부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도 말없이 옆에서 도왔지요. 바람에 흔들리던 그림 부채들은 그렇게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변화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습관처럼 가게 앞에 멈춰 섰다가도 금세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림을 구경하던 사람들도 사라졌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북적이던 가게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분이는 빈 처마 밑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부채를 펼쳐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지요. 붓을 들어도 걸 수 없었습니다. 그려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었지요. 그 사실이 생각보다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서방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서방은 계산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분이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봄이 와서 슬슬 부채가 팔릴 때인데 윤서방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걱정이구나. 그 말에 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방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게가 다시 한산해지는 것. 힘겹게 버티던 날들이 돌아오는 것 말입니다. 그날 밤, 분이는 혼자 남아 빈 처마 밑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림들이 흔들리던 자리였습니다. 매화도 있었고, 제비도 있었고, 학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봄바람만 조용히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지요. 분이는 천천히 부채 하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정말로 모든 것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성만이 그린 부채를 내리게 한 뒤로 가게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끊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이를 사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가끔 붓을 찾는 사람도 있었지요. 하지만 예전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가게 앞에 멈춰 서는 사람이 줄었고 처마 밑을 올려다보던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윤서방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면서 손님이 늘기 시작했는데 다시 기세가 꺾여 버렸으니까요. 그런 모습이 답답했던 사람은 복내 아줌마였습니다. 복내는 장터를 돌 때마다 한마디씩 했지요. 성만이 괜한 일을 벌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비슷한 말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지요. 예전이 좋았는데 그 집 앞에 가면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지. 요즘은 그냥 썰렁하구먼. 그런 말들이 장터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점심 무렵 복내는 떡을 팔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근처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그러다 누군가 문득 말했습니다. 매화 부채 받아갔던 선비 기억하오? 복내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유배를 떠났던 중년 선비 이야기였지요. 기억하지. 그 양반 안 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다른 상인이 말을 받았습니다. 난 제비 부채 들고 다니던 할머니가 생각나오. 군역간 아들 기다리던 그분 말이오? 그래.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의 그림이 들어간 부채들은 어느새 장터 사람들 기억 속에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복내 아줌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림이 문제였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겠어.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건너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금세 허리를 폈습니다. 최행수였습니다. 상단을 이끄는 인물답게 걸음만으로도 눈길을 끄는 사람이었지요. 최행수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웃으며 물었지요. 무슨 이야기들이 그리 많소? 복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장터 끝 작은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부채 이야기입니다. 최행수 시선도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가게, 그리고 텅 빈 처마 밑. 최행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전보다 훨씬 진지해져 있었지요. 최행수는 이 장터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장터를 지켜온 인물이었지요. 평소에는 가게 문제에 직접 나서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지요. 사람들이 왜 그림 부채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복례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림 몇 장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닙니다. 최행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장터 끝 가게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유배를 가며 매화를 부탁한 선비도 있었고, 군역간 아들을 기다리던 할머니도 있었고, 과거를 보러 가던 젊은 선비도 있었지요.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모두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복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들 사연이 있었고, 그 사연이 그림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주변은 어느새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림만 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오갔습니다. 그 말은 장터 사람들 마음을 대신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최행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들을 필요는 없었으니요. 그리고 곁에 있던 사람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성만을 불러오너라. 그날 저녁 성만은 영문도 모른 채 최행수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평소처럼 자신 있는 얼굴이었지요. 최행수는 잠시 말없이 성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윤서방 가게 일은 내가 한 것이냐? 성만은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 왜 그랬느냐? 성만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림 때문에 사람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장터 질서를 생각한 결정이었습니다. 최행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만은 말을 이어갔지요. 그림으로 장사가 잘 되면 그만큼 자리값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행수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행수가 입을 열었지요. 내가 잘못 본 것이 있다. 성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행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을 보러 간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 담긴 마음을 보러 간 것이었다. 성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행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너는 부채만 보았지.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보았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행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오늘부터 장터 일에서는 손 떼거라. 성만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최행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을 모르는 자에게 장터를 맡길 수는 없다. 성만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행수는 곁에 있던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지시했지요. 윤서방에게 전해라. 이제 그림 부채를 다시 걸어도 된다고. 다음 날 최행수가 보낸 사람은 아침 일찍 윤서방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윤서방은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랐지요. 하지만 자네들은 말을 듣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림 부채를 다시 걸어도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윤서방은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사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도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며칠 동안 너무 조용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서방은 곧바로 처마 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내려두었던 부채들을 하나씩 다시 걸기 시작했지요. 매화가 그려진 부채, 제비가 그려진 부채, 학이 그려진 부채까지. 그림들이 다시 바람을 만나자 마치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이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지요. 그날 오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다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림 부채가 돌아왔네. 이제야 다시 걸렸구먼. 사람들은 반가운 얼굴로 부채들을 구경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채를 사갔고, 어떤 이는 그림만 한참 바라보다 돌아갔지요. 며칠이 지나자 소문은 장터 밖으로도 퍼져 나갔습니다. 옆 고을에서 왔다는 사람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신기해했지요. 예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서방은 바쁜 손을 멈출 틈이 없었습니다. 종이를 찾는 손님도 늘었고, 부채를 찾는 사람도 늘었지요. 복례는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 말에 윤서방도 모처럼 크게 웃었지요. 분이 역시 다시 붓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채를 펼치고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어느새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왜 그림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마음까지 함께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장터가 조용해진 뒤 분이는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수없이 그렸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던 어머니 얼굴이었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었지요. 눈매를 그리고, 입가를 그리고, 마지막 선 하나를 더한 뒤 분이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위 얼굴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보다 훨씬 어머니에 가까워져 있었지요. 분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봄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걸린 그림 부채들도 바람을 따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분이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가게 안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고, 장터에도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이의 그림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잔잔한 여운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꼬마야담이었습니다.